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팟캐스트 파파 CMA와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돈을 보관을 하거나 저축할 때 저는 그냥 뭐 파킹 통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제 제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돈을 넣고 계세요? 저는 결혼 전에는 그냥 월급 통장만 있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하나에 체크카드 하나만 있어가지고 월급이 남았다. 저축을 했구나. 월급이 안 남았다. 돈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돈을 좀 옮겨서 놓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축이나 이런 게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뭐 CMA, 파켓 통장 이런 거 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저축을 하거나 또 그냥 월급 통장으로 친절 월급 통장으로도 쓰고 또 생각보다 이유를 주는데도 또 보니까 뭐 체크카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냥 빼서 쓰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바로바로. 그래서 그런 계좌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제프가 말해주기 전까지 CMA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봤었는데 한번 CMA가 어떤 건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CMA는 그 A가 그 어카운트 계좌여가지고 말 그대로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거는 뭐 종합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사가 각각 이제 만드는 방식으로 나눠져 있고 예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넣어놓고 저 돈을 못 뺀다면 이거는 이제 생활비 통장, 금융 통장 활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근데 그 이율이 나오는 거는 이제 고객들이 여기 그 CMA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나 뭐 어음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투자하냐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냐 이 방식에 따라서 유형은 좀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거 CMA라는 걸 투자가 아니고 저축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금 그 좀 안전한 뭐 채권 이런 데다 투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죠? 제가 이해한 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ELS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ELS는 넣어둔 예금을 파생 상품들에 투자를 해서 좀 사실을 알고 보면 엄청 초고위험인 거고 사실 채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위험한 회사의 채권을 사지 않는 이상 뭔가 국가의 뭐 장기 채권, 한국 우리나라 장기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의 장기 채권 이런 거를 사면은 사실 위험성이 엄청 낮거든요. 그런 데에다 넣어서 좀 운영을 해주고 채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또 나에게도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뭐 일반적인 예금 통장은 뭐 한 1%? 1%도 안 주잖아요. 뭐 0.3% 주는 데도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한 2, 3% 정도 만약에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예금 통장처럼 쓰기에 나쁘지 않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출금도 좀 자유롭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통장으로 파킹 통장이라는 걸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에서 저는 파킹 통장이라고 쓰는데 근데 아까 이게 사실 이거는 예적금들의 2% 3%를 주니까 조금은 개념이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은 생활비로 넣어두는 통장? 내가 돈 쓰는 통장은 그러니까 맨날 카드 긁고 대금 나가고 하는 통장은 0.3%, 0.5% 받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돈 들어있는데도 뭐 이자 들어오면 뭐 10원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좀 아까워서 정말 안 쓸 돈들은 뭐 이렇게 카카오의 세이프 통장 뭐 이런 데 세이프 박스 이런 데 넣어서 그래도 한 2%, 3%는 받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CMA랑은 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제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보니까 이제 CMA가 이제 과거에 사실 많이 쓰였다면 최근에 이제 파킹 통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고 말씀하신 용도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대신에 저도 카카오뱅크 쓰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완전 그 생활비 말고 조금 남은 금액은 세이프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를 넣었다 뺐다도 좀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스크롤만 해서 넣었다 뺐다도 되게 쉽고 직관적이고 편해서 저도 나도 파킹 통장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나중에 알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돈을
그냥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놓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곳으로 옮겨 놓는 게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거에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선은 근데 저희가 조금 CMA에 대해서 알고 가면 좋으니까 우선은 CMA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CMA 통장은 뭐 ELS와 같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든지 뭐 이러한 위험성은 특별히 없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CMA가 위험성이 낮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종합금융회사에서 만든 CMA와 증권사에서 만든 CMA라고 이제 두 가지 분류가 나눠져요. 근데 종합금융사에서 만든 CMA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종금형이 아닌 증권사형은 이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둘 다 낮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제가 많은 뭐 블로그나 사람들 많이 쓰시는 걸 보니까 꼭 종금형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증권사형 중에서도 뭐 수익률이 좀 정해져 있는 연 수익률을 뭐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어서 근데 또 그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다른 뭐 ETF니 뭐니 그런 펀드 투자 상품에 비해서 이율이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신에 그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단 크게 그래서 이율 차이도 엄청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나의 돈의 일부는 CMA 또는 파킹 통장으로 좀 관리를 해서 아예 그냥 아주 조금이라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좀 해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막 들어보니까 사실 뭐 운영사에서 잘못 선택해서 막 과도하게 수익을 내려고 채권을 뭐 이렇게 신용도가 낮은 회사를 걸 사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뭐 증권사가 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부도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크게는 위험성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넣은 돈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만큼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있다. 그러니까 저위험이긴 하지만 저위험이 무위험은 아니다라는 거는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득 되게 듣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던 건데 사실 파킹 통장 이런 게 금리가 최근에 좀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파킹 통장에만 넣어놔도 한동안 제일 높았을 때 3%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은 굳이 뭐 다른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당장 언제 써야 될지 모르는 돈들 뭐 넣어놓기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저도 파킹 통장을 좀 썼던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예전과 같이 뭐 제로 금리를 간다 아니면은 뭐 시중 금리가 뭐 2% 1%대로 다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CMA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파킹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이제 CMA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좀 더 이자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CMA의 이율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진짜 미국에서 금리를 낮춰서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근데 자산 관리의 핵심은 일정하게 안전함과 그 약간 안전하지 않음의 비율을 잘 조정을 하는 거니까 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CMA 같은 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이게 저축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 상품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돈을 넣으면 어디 채권에다가 투자하는 거야 어디 어음이야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소식은 잘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그게 내가 거의 관련된 회사가 부도가 날 확률이 낮다라고 하지만 사실 0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위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 돈이 어디로 결국은 갈고 있는지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우연히 이제 경제 뉴스를 보더라도 이거는 조금 다시 살펴봐야겠는데 라는 정도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조금 정정을 하고 가면은 아까 이제 파킹 통장이랑 CMA를 비교를 한 거였는데 고금리 시대가 돼서 파킹 통장에 이제 금리가 좀 높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금리가 되면 파킹 통장은 거의 파킹 통장도 0.5%, 1%대까지 떨어져요. 근데 아마 CMA 통장은 저금리 시대를 가더라 하더라도 채권에 투자를 돌리는 거니까 그때도 아마 2, 3%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도 CMA 통장에 뭔가 한번 그러니까 만약 지금 고금리 같은 시대에는 진짜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이런 파킹 통장을 이용하다가 좀 저금리 시대가 오면은 CMA라는 거를 알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이제 좀 저의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공부하기 전까지 CMA라는 게 있는지 몰랐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아두고 저희가 앞으로 좀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좀 공부를 하면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저금리 시대가 왔네? 내가 넣어두는 파킹 통장의 이율이 너무 떨어지네? 근데 나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런 CMA 통장들도 여러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좀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그런 CMA 통장을 선택하시면 그래도 내 돈이 그러니까 투자에 넣거나 뭐 이런 게 아닌 돈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초과해서 조금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모르니까 그냥 뭐 그냥 통장에만 넣어놓고 0.1% 받으면서 아 그래도 이자 들어오긴 하네라고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저금리 시대 때는 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CMA 통장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번에는 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호였습니다. 대표였습니다.